너무 다르고 너무나 같은 너와 나의 일상. 우리 우리 모두에 모두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EBS FM 오디오 천국 일상에 대하여 김원영, 김소영, 최태규 그리고 저 이길보라가 함께하고요. 오늘은 특별한 시간으로 찾아뵙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자리에 모여 있거든요. 이거 참 좀 설레고 떨리는 기분인데요. 어떤 이야기 나눌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우선 돌아가면서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길보라고요. 영화를 만들고 글을 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대하여에서는 농인 부모를 둔 자녀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책 편집자로 오래 일했고 지금은 독서교실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책 읽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대하여에서는 저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어린이들과 관련된 이야기 혹은 어린이들이 하고 싶어 할 것 같은 이야기 혹은 어른들이 더 많이 들었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은 오늘 제가 아침에 저희 강아지가 있는데 설탕이라고요. 밤새 좀 아파가지고 아침에 병원에 들렀다 오는 길이라 제가 너무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죄송한 마음으로 오늘 성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청취자분들은 설탕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그래서 아마 다들 아, 그랬구나라는 마음으로 듣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김원영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 쓰고 또 변호사로도 일하는 김원영입니다. 일상에 대하여에서는 뭐 휠체어를 타는 또는 장애인으로서 일상에서 제가 경험하는 것들 또는 저의 장애가 있는 다른 친구들이 경험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사실 오늘 김소영 선생님이 조금 늦게 오시는 동안에 저희가 수어를 배웠어요. 특히 지화를 배워서 이름을 이제 손가락으로 쓰는. 그래서 방금 전에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다 소모했습니다. 그래서 뭘 배우고 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힘들지만 또 다른 즐거운 마음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네, 최태규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태규라고 하고요. 일상에 대하여에서는 동물 이야기를 하라고 아마 섭외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일상보다는 뭔가 동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느끼는지를 좀 얘기를 하다 보니 제 일상이 많이 안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일상을 내보이는 게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동물복지를 공부를 계속 하고 있고 고문보금자리 프로젝트라는 동물보호단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웅담 채취 때문에 길러지는 사육곰이 있는데 걔들을 어떻게 하면 구조할 수 있을까 하고 애를 쓰는 모임입니다. 뭘 더... 아니 지난주에 맨 처음으로 저희가 방송이 딜레이가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해명하시죠. 네, 해명 지금 이 자리에서. 전 아무도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바로 듣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동물 얘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을 예뻐하지만 동물을 잘 몰라서 동물이 어떻게 느끼는지 잘 몰라서 결과적으로 좀 안 좋은 동물에게 안 좋은 행동을 하기도 해서 그거에 이제 답답증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좀 대변을 하려다 보니 조급함이 생겨서 이렇게 좀 뭐랄까 사람들한테 동물은 그게 아니에요라고 너무 강하게 얘기를 해서 다시 녹음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니 마치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어디 잡혀가서 못 녹음했다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자중하시느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네, 자중을 PD님이 고맙게도 시켜주셔가지고 네, 이거는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좀 바꿔서 녹음하느라 그러니까 PD님이 안 실어주신 건가요? 녹음을 하셨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죠. 거. 그럴 수 있죠. 그렇구나. 저도 되게 긴장하거든요. 보낼 때마다. 네,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소영 선생님. 네. 사실 저희가 이 일상에 대하여를 함께 만들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각자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컨셉이다 보니까
우리가 만날 일은 또 없잖아요. 여기서 살짝 다른 이야기를 잠깐만 하자면 지난주였죠. 김원영 변호사님. 저희에게 네. 아주 재미있는 우연이 있었는데요. 제가 모 백화점 지하 식품관을 지나가는데 아무리 봐도 김원영 변호사님처럼 생긴 분이 뭔가 음료인가 뭔가를 이제 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서 아무래도 김원영 변호사님 같은데 이 정도의 우연이 있을 수 있는가. 저도 백화점을 저희 동네 백화점이 아니고 떨어진 곳이었거든요. 처음엔 지나갔는데 두 번째 다른 길로 올 때 정면에서 마주쳤어요. 그래서 제가 김원영 변호사님한테 저 혹시 실례지만 김원영 변호사님 아니세요? 그랬더니 김원영 변호사님이 마치 또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 정말 또야. 참 이런 전혀 이런 내색을 숨기지 않으시면서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왠지 약간 발끈해서 나 김소영인데. 저 김소영이에요.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둘 다 마스크를 쓰고 있고 어쨌든 제가 저는 배우시니까 저는 알아보기 김원영 쉬우시잖아요. 변호사님이. 예. 휠체어 타고 있는 아니 아니, 김소영 그래- 선생님도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네. 굉장히 알아보기 쉬운. 아니 저는 그렇진 않은데 사실은 그래서 처음에 뒤에서 휠체어를 탄 모습을 봤을 때는 내가 휠체어 때문에 알아본 것처럼 되면 뒷모습이니까 또 좀 아닐 수도 있고 만약 김원영 변호사님이 아니실 경우에 저도 너무 타격이 클 것 같고 마주 봤을 때는 저 짙은 눈썹과 커다란 눈방울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잊을 수 없었어요. 되게 뭔가 쑥스러워하시면서도 즐기시는 듯한 네 제가 김원영입니다 이러실 때 표정과 제가 정말 짐을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네. 막 바리바리 짐을 싸고 어디 친구 집에 장 봐서 가는 길이었거든요. 손이 정말 바쁘잖아요. 휠체어도 조작해야 되고. 근데 악수를 하시겠다고 저한테. 저 손이 지금 바쁜데 악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동해야 되는데. 저도 또 언제 김소영 선생님이랑 악수를 해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또 반갑게. 제가, 네, 시대가 영광이었습니다. 이렇지만 너무 악수 한번 하고 싶다 영광이다 팬이다 이랬더니 막 손을 막 닦아가지고 해주셨거든요. 그 다음 얘기는 왜 안 하세요? 그 다음 이제 인사를 잘 나눈 다음에 그런데 혹시 주차장으로 가는 가장 빠른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물어보시는 여기 주민이신 줄 알고 저는 자주 오시는 줄 알고 그런 재미있는 일상의 순간을 또 이 방송 덕분에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저도 겪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일상에 대하여라고 했을 때 이야기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사적인 영역의 이야기들 중심이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는 게 되게 자극이 되어서 제 이야기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열어보기도 하고 또 재조합해 보기도 하고 그런 점이 좋더라고요. 대본에 없는데 이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 그 일상에 대하여를 함께 해보자 하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가 올해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아서 더 이상의 일은 받지 않겠다라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먼저 그 김소영 선생님과 김원영 선생님이 섭외가 되셨고 그 다음으로 제가 섭외가 되고 최태균 선생님이 그 다음으로 섭외가 되셨는데 먼저 그 두 명이 섭외가 됐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에 내가 들어가고 네 번째에 누가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이 구성이라면 절대 빠질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올해 너무너무 바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하드캐리한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에 들어왔는데 근데 사실은 딱 저희의 위치성을 생각해보면 누가 무슨 얘기하고 김원영이 이런 얘기하고 김소영이 이런 얘기하고 이길보랑 최태규가 이런 얘기하겠다라는 생각을 딱 하실 수도 있지만 되게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각자의 위치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만 또 굉장히 너무너무 사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건 진짜 이길보라의 이야기다. 이건 진짜 김소영의 이야기다. 이건 진짜 김원영과 최태규의 이야기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가만히 듣고 있다가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그러게요. 저는 이제 어떤 주제를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동물과 연관을 지으려고 자꾸 애를 쓰는 편이라 뭔가 다른 분들이 이제 일상에 대하여 정말 일상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고 일상 속에서 주제를 녹여내시는 거에 정말 매번 감동을 하는데 저는 자꾸 이 동물하고 뭔가 어떻게 연결을 지을지를 애를 쓰다 보니까 좀 맨날 잔소리처럼 하게 되고 하는 게 있어서 말을
적당히 편집을 해주시겠죠. 안 그럴 것 늘 같아요. 몽롱하게 이렇게 사는 것 같아요, 저는. 저로서는 물론 이제 그 김소영 선생님이나 이길보라 감독님의 이야기도 너무 재밌지만 사실은 저에게 가장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 생소한 이야기는 이제 최태규 선생님 에피소드에서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들으면서 뭔가 동물에 대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문제 의식이나 또 동물들의 일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그냥 상상은 했지만 정말 그 저희 세 명이 이야기하는 거 되게 맞닿아 있다. 상상은 했거든요. 물론 이 방송이 아마 나가면 우리는 어떤 비슷한 유형의 감각과 주제를 각각 다른 소재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다라고 상상은 했지만 뭔가 그 이상으로 동물의 이야기가 너무 깊이 연결되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특히 저는 그 반려견이랑 함께 산 지 이제 반년째인데 제가 직접 개를 길러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그 오랜 세월 개를 너무 좋아했지만 그런데 그게 실제로 같이 살아보면서 제 시간이랑 동물의 시간이 어떻게 다르게 흘러가는지 또 많은 사람들이 개를 훈련시킨다, 길들인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 개는 4살 때 온 성견이어서 그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깨달아가는 중이라 최태규 선생님의 동물 이야기가 되게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어떤 존재로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귀여워하는 개가 아니라 타자로서 보게 되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그 이기보라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어린이에 대한 것이나 뭐 여러 가지 각자 선생님들이 입장에서 하던 이야기가 아마 우리 늘 하던 그런 이야기 비슷하게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린이에 한정해서만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고 제 주변에서는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사회에는 그만큼까지 뭐 지겨울 정도로 많이 들었다거나 그 얘기가 뻔하다거나 뭐 그 얘기 들어봤다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서로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지만 이런 라디오 채널이나 팟캐스트나 어떤 채널이 되었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때 잔소리를 좀 해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최근에 방송에서 김소영 선생님께서 어린이에게 5분 정도 시간을 주는 것, 5분이 맞나요? 3분. 3분? 네. 3분 정도 시간을 주는 것이 과연 충분한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할 때, 김소영 선생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어린이와 관련한 이야기, 설탕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쭉 이렇게 되게 가볍게 하다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목소리 높여서 이야기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 사회에 필요한 질문이고, 너무 명료하고 명쾌한 또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또 개인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 또 진짜 재밌었던 건 그 설탕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4명이서 같이 공유하는 채팅방이 있는데 그 채팅방에 이제 설탕이 사진을 막 올려주면서 너무 사랑에 빠진 설탕이 하면서 사랑에 빠진 걸 계속 올려주시고 거기에 계속해서 최태균 선생님이 화답해 주시는 최태균 선생님은 반려묘를 키우시니까 동영상도 올려주시고 사진도 올려주셨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서 저는 반려동물과 살아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을 이 모습들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너무 부러웠어요. 나만 고양이 없고 나만 반려면 설탕이 없고. 저는 콩수와 뭐 되게 야단치신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뭐 콩수가 낚싯대를 갖고 노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너무 생생하게 어떤 고양이가 뛰어노는 모습 같은 것들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었고 또 아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와 비슷한 집에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콩수가 그렇게 놀았겠구나라고 하는 게 오늘 더 구체적으로 상상이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났기 때문에 무슨 조사라고 하죠? 호구 조사 같은 거를 좀 하면서 어디 사시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두 분이서 비슷한 곳에 사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최태규 선생님이 말씀하셔야 되는데 대본을 하나도 보고 있지 않으십니다. 네, 뭐 끝까지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아요. 부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대본에 따르면 제가 말을 해야 되네요 라고 돼 있는데 이거 편집하시려면 고생하실 것 같아요.
남 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네. 일상에 대하여 이 방송에 참여하게 된 계기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뭐 저도 그랬지만 기대도 많이 하고 걱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더 잘하고 싶거나 신경 쓰고 있는 점 같은 것들을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맨 처음에 섭외를 당하신 김원영 선생님께서 원픽. 네, 퍼스트 픽. 네. 무슨 생각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셨습니까? 저는 김원영 변호사님이 하신다고 해서 아까 이길부라 선생님 말씀처럼 아니 저도 지금 당분간 뭐 저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있다가 김원영 선생님 하신다면 하겠다라고 붙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지셔야 하는 입장인데 아니 이런 구성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들어오실 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물론 처음 섭외가 확정된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PD님이 저를 섭외하실 때 김소영 선생님과 이길보라 감독님을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저도 당연히 이제 같이 하면 너무 재미있고 좋은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조합을 상상했고 최태균 선생님 제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이제 또 수의사 선생님도 들어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실 저도 이제 이걸 좀 하겠다고 마음먹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어떤 이야기의 조합인 것 같아요. 예. 또 말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경험이나 또 이런 배경 같은 것들이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이 같이 모였을 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되게 비슷한 방식의 감각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또 어디로 갈지 모르게 확장될 것도 같다 이런 기대가 저는 정말 컸어요. 저도 그래서 뭐 나 혼자 하겠지 뭐 이러고 한 게 아니고 아이고 나 혼자 다 해야지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예. 이제 섭외되실 분들의 이름을 듣고 저도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먼저 답한 거죠. 하겠다고. 예. 그런 것이지 뭐 제가 맨 먼저 섭외 제안을 받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사실 어떻게 보면 PD님의 어떤 치밀한 사전 그렇겠죠. 계획과 네. 전략에 따라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인 거죠. 네. 제 식대로라면 이제 놀아나고 있다. 우리 PD님의 테이블 위에서. 근데 저희가 네. 김 선생님 아직 못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너무 잘 놀아난 결과로 네. 어제 이렇게 소식을 들었다고 하는데 네. 저희가 그 방송국 이렇게 뭐죠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뭐 이달의 상을 주는 아. 이달의 PD상. PD상이 있는데 저희 이 일상에 대하여 프로그램이 이달의 PD상에 선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제 저녁에 정말요? 소식을 들으셨다고 와, 해요. 축하드려요. 장난감에 대하여 에피소드를 4개를 해서 내셨는데 저희가 네. 장난감에 대하여 되게 잘했잖아요. 저 진짜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요. 다들 네. 그 에피소드를 그 장난감에 대하여는 이길부라 선생님께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만 잘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것도 너무 좋았고 사실은 이런 이야기하면 뭐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맨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은 했거든요. 당연히 이제 서로의 갈래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그냥 비슷한 이야기를 해도 좋을 것 같았어요. 비슷한 이야기를 해도 그냥 제 혼자 생각으로는 적어도 이 세 분은 내 이야기를 더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 같다. 그 믿음이 있었고 또 이 세 분의 이야기를 저 빼고 나머지 세 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 수 있는 청취자분들이라면 내 이야기도 그렇게 하실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또 제가 접점이 되어서 최태규 선생님의 청자가 어린이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녹음을 와서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맨 처음에는 그러려니 생각을 해서 당연히 팟캐스트 녹음하듯이. 근데 이제 집에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해도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되게 잘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제가 이제 줌 강연을 하기 때문에 그 마이크가 있거든요. 붐 마이크라고 하나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신 있게 녹음을 했는데 제가 들어봤을 때 또 괜찮더라고요. 근데 방송을 올라온 걸 들어봤더니 너무 세상에 이렇게 노력 없이 해도 되나 일을? 막 이런 걱정이 들던데 어떠세요? 녹음할 때 어려움은 없으세요? 저는 네. 붐 마이크로 하는데 이길보라 감독님은 뭘로 하세요? 녹음? 저도 사실은 엄청 특별한 장비가 있는 건 아니고 마이크 핸드폰에 연결하는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연결해서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영화를 만들다 보면 나레이션 녹음을 종종 가이드로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편집실에 가기 전에, 녹음실에 가기 전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제 나레이션을 종종 쓸 때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저의 약간 녹음 실력은 괜찮은 편인 것 같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되게 동의합니다. 좋아요. 예, 예. 저는 어떡하죠, 앞으로? 뭔가 아니, 방법을 저는 찾아야 돼. 김소영 선생님 녹음도 너무 맞아요. 잘 김소연 되던데. 선생님도 좋은 김원영 변호사님이 좀 재밌어요. 제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저는 안 하고 막 좀 재밌어요. 아니 저는 실제로 녹음을 제가 그냥 저는 이 태블릿에 그냥 했어요. 요새 기술 좋다고 친구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하면 돼 막 이래가지고 아, 그러면 마이크 연결도 안 하고 그냥 처음에 그냥 했어요. 되고, 네, 네. 근데 PD님이 도저히 못 들어주셨고 안 되겠다. 네, 그리고 저한테 마이크를 빌려주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 EBS 다시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하루 와갖고 마이크를 빌리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해야 잘 나오는지 이런 거를 좀 듣고 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막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그냥 했거든요, 진짜. 네. 저는 지금도 그냥 핸드폰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괜찮으시던데. 되게 괜찮게 나와요. 모르겠어요. 네, 그냥 또. 시키는 대로 PD님이 그냥 그 땡땡폰으로 해봐라 하셔가지고 예, 되게 오래된 핸드폰인데 어디서 녹음하세요, 최태규 선생님? 방에서요, 집에서. 집 네. 댁에서 하시는 네, 네. 거예요? 집에 스튜디오 있고 이런 집 아니에요? 계란판 이렇게 개인 붙여져 네. 있잖아. 방금 그 창문을 열심히 닫아놓고 고양이들이 이제 가만히 좀 안정된 상태에서 고양이 그 분수 물통이 있어요. 그래서 물소리가 쫄쫄쫄쫄 나는데 그거 끄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목소리가 되게 선명하셔서 그런지 되게 잘 된다고 저는 느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오디오 천국의 매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각자 집에서 자기 장비로 그렇게 녹음을 하다 보면 약간 좀 이상한 소리도 가끔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각자의 녹음 장비가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약간 어설프게 들리는 그것도 저는 정말 뭐랄까 그게 진짜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태균님 녹음본 들으면 자꾸 콩수가 얘기해요라고 PD님께서 지금 타자를 쳐주셨는데요. 네, 어쨌든 편집을 결과적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얘기를 하긴 하죠. 아마 중간중간에 콩수 얘기를 이렇게 편집하시느라 다음 한 편 정도는 그냥 콩수 이야기만 콩수가 계속 콩수의 말하는. 말만 담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저희 좋을 것 첫째가 모모고 둘째가 콩수인데 모모랑 콩수랑 얘기하는 거를 한 반 정도만 담아볼까요?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럼 아마 태규님 거만 잘리고 그 부분만 살아서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저희 한참 이야기를 이것저것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한번 입장을 바꿔서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런저런 섞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미 좀 진행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사실 저희가 오늘 처음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최태규 선생님 오늘 처음 뵙고 김소영 선생님 처음 뵙고 담당 PD님도 오늘 처음 뵙거든요. 근데 담당 PD님이랑은 저희가 가끔 막 전화도 하고 길게 통화도 하고 하는데 저는 이제 저희가 일상에 대하여를 수어 통역 영상 베리어 프리 버전으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이야기를 PD님과 많이 나눴기 때문에 PD님이 어떤 사람일까 굉장히 많이 궁금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수어 방송 저희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유튜브에 있는 EBS 라디오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이 녹음분들을 다 이제 4명의 수어 통역사를 섭외해서 이 4명의 수어 통역사 중에는 청인도 계시고 코다도 계시고 또 농인분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각자의 역할을 잘 이렇게 수어로 연기하고 통역하는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맨 처음에 전편 수어 통역 영상 제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을 때 정말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어떠셨어요?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저는 사실 처음에 제가 오히려 제안을 드리긴 했었어요. 이거 수어 통역이나 이런 거는 안 하냐고. 그래서 그거를 고려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안 하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긴 했는데 왜요? 왜냐면 요즘은 어쨌든 그런 수어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매체에 그래서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또 제가 잘 모르는 부분 수어 통역 같은 게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 어쨌든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기술적으로 뭔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많이 있어서 진행하고 있다 말씀하셨어요. 잘 안 하잖아요, 사실은. 특히 라디오 방송이나 팟캐스트는 그냥 음성 중심의 매체니까 그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저는 그래도 이 방송이라면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본격적으로 꽤 많은 고려를 해서 잘 만든 버전들을 저희가 올리게 될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제 뭐 청각장애인 친구들한테
팟캐스트 들어라, 막 봐라 이렇게 하기가 되게 좋아졌어요. 네. 저는 사실 이쪽 그 지식이나 감이 좀 부족해서 그 생각까지는 못했던 것이 텍스트로 각자 써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자막이 나오거나 아니면 굳이 영상이라면 자막이 있을 테고 아니면 텍스트를 공개하는 방법이 있겠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그런데 그러면 뭐 저작권이나 뭐 이런 건 어떻게 또 해야 되나 뭐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거기까지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어 통역 영상을 만든다고 해서 엄청 부끄러웠어요. 왜 그 생각을 먼저 떠올리지 못했을까? 이게 당연한 일인데 그러기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거는 전체를 하는 것이 좋겠고 물론 어려운 일이지만 근데 이게 하나의 샘플이 되지 않을까? 앞으로도 어떤 좋은 의미의 모범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PD님도 수고 많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선생님들도 감사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사실은 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기꺼이 하겠다,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제 방송분 녹음을 하면서 우리 엄마 아빠는 들을 수 없는 거를 나는 녹음을 하고 있네? 뭐지? 라는 생각을 다시 당연하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라디오나 팟캐스트 출연 제의가 오면 그 생각을 가장 먼저 하게 되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거를 누릴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는 그럼 이것들을 통역해야 할까? 그 통역은 온전히 나 개인의 몫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당연히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수어 통역 영상을 제작해보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마 어려울 거니까 안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안을 제안드렸던 전폭적으로는 첫 번째로 모든 걸 다 제작하는 것, 아니라면 그냥 나는 개인적으로 방송분이 올라오면 녹음분을 받아서 그냥 내가 혼자 수어 통역해서 그것만 엄마 아빠한테 보내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내 채널에 올리는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소극적으로 말씀드렸더니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전편 다 제작해보죠. 어차피 우리 각자 5분밖에 안 되니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해보는 게 너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제 통역의 방식도 사실은 아마 다 영상들을 보셨잖아요. 한 명이 4명 거를 다 통역하는 게 아니라 각자 이렇게 캐릭터에 맞는 맞아요. 통역사분이 정말 자기 거를 통역해 주는 그 구성이, 그 컨셉이 너무너무 저는 정말 너무너무 오래 한 일 중에 너무 잘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통역사를 섭외할 때 엄청나게 고심하면서 섭외를 했는데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보고 또 봤어요. 이게 다른 언어로는 이렇게 보이는구나 해서 정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인데 보고 또 보면서 저 부분을 저런 식의 느낌으로 전달이 다 되는구나, 전달이. 이게 너무 신났고 그 통역사 선생님 인상도 너무 좋으시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두 분 캐릭터 너무 겹치지 않아요? 저는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그 통역사님의 이미지랑 김소영 선생님 이미지랑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그렇게 다정한 이미지예요? 전 혼자 그래서 몇 번을 봤는지 몰라요. 너무 좋습니다. 네. 두 분은 어떠세요? 저 닮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 형사님이 기분 저 나쁘실까? 아는데 그 얼굴? 예, 그분이 좀 멋지신데 아무튼 저도 근데 저는 이제 그 되게 재밌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라면 그냥 사실 텍스트를 올리면 되죠. 어차피 저희가 쓰고 녹음하니까 그냥 그 텍스트를 어디 SNS나 어딘가에다가 올리거나 아니면 뭐 저희 팟캐스트 게시판에 올려서 그 내용을 사실 공유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가 글을 쓰는 게 아니고 녹음을 하잖아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녹음 과정에서 들어가는 그 개인의 어떤 뭐 특징이나 또는 아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뒤에서 들리는 배경 소리, 다른 마이크와 녹음 장비의 질감 뭐 이런 게 다 있고, 또 하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약간씩은 그런 것도 활용하게 되잖아요. 뭐 다른 공간에서 해보기도 하고, 또 아마 좀 더 진행을 하면 제 생각에는 더 재미있는 어떤 것을 시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그 어떤 메시지가 또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사실 표현하는 방식은 지금의 어떤 각각의 개성을 살린 그 통역사 분들이 섭외가 되어서 이분들이 미리 저희 텍스트를 충분히 지금 최대한 서두르고 있습니다. 네, 저의 태블릿이 반응했어요. 공간을 활용한.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어 통역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저도 훨씬 더 이걸 더 크게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녹음을 하겠다가 아니고
이건 약간의 어떤 더 복합적인 어떤 퍼포먼스야 이런 느낌이 드시면서 맞아요. 상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저는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뭐 메시지를 통역한다를 훨씬 넘어서는 맞아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얘기가 진짜 재밌는 게 사실은 저희가 원고를 쓰고 그 원고를 바탕으로 녹음을 하는데 이제 녹음이라는 건 이 오디오 매체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오디오를 활용해서 내보내는 매체잖아요. 근데 그걸 또 음성 언어를 듣고 수화 언어로 바로 통역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원고를 보고 자막을 통해서 자막으로 바로 통역하시는 농인 통역사분도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글을 쓸 때 이게 나중에 목소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신문에 실릴 것인지 아니면 이게 나중에 수어 영상이 될 것인지를 그러니까 종착지를 생각하다 보면 약간 그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법과 말하기 방식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제 원고 수어 통역 영상이 생기면서 내가 목소리로 녹음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수어 통역 영상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면서 또 원고를 쓰게 되더라고요. 그 동물 복지 얘기를 제가 많이 하는데 동물 복지라는 말이 사실은 한국말에서도 좀 낯선 말이기도 한데 수어에서는 또 더 낯설다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수어로 표현된 영상을 봤더니 되게 오히려 동물 복지라는 그 딱딱한 한자어가 가지는 말보다 훨씬 직관적이고 뭐랄까요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말이기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글 자체를 그대로 보는 것보다 또 말로 하는 것이 더 부드럽고 뭔가 뉘앙스가 더 잘 전해지기도 하고 그게 수어로 갔을 때 글쎄요 동물들은 어쨌든 말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소리로 세상을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쉽고 정확한 의미 전달이 된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런 수어 통역이. 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동물복지라는 수어는 동물이 이제 네 발로 이렇게 걷는 동물, 두 발로 걷는 동물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네 발로 걷는 동작을 이용해서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양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고 그걸 약간 앞뒤로 이렇게 손목을 완전히 돌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걸어가는 약간 뭐 이런 느낌? 아니면 손을 이렇게 움직이는 느낌이 동물이고요. 그다음에 복지는 턱 앞에 이 손을 뭐라고 하죠? 엄지와 검지 사이? 엄지와 검지 사이를 이렇게 V자로 만든 다음에 그 사이를 턱에 끼고 앞으로 하는 게 복지, 복이라는 행복하다라는 복자고요. 그 다음에 지는 배 앞에서 이렇게 아까 그 엄지와 검지 사이, 그러니까 모두 손가락을 모두 다 편 손을 앞에다 대고 약간 배부르다 느낌으로 하는데 그게 동물 복지를 표현하는 수어라고 수어 통역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걸 보고 감탄하셨죠. 네, 너무 진짜 직관적이고 동물이 배부른. 동물 복지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한테 이해시키기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동물들이 배부르고 좋은 거야. 저는 그 수어 통역 해주시는 분이 그분도 그분 댁에서 하신 거더라고요. 예. 그런 느낌도 되게 좋았고 이게 저로부터 출발한 텍스트이기는 하지만 모든 텍스트가 그렇듯이 완전히 자기 것이 없잖아요. 다 우리 사회나 아니면 동료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 내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건데 그런 공유된다는 것도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제 식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길보라 선생님이 그 텔레비전 편에서 소리를 다 끄고 같이 그 영상에 담겨 있는 소리를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이거는 평등하게 같이 지금 보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그 수어 통역 영상은 모두가 같이 이 텍스트를 접할 수 있는 영상인 거잖아요. 정해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지평을 넓혀가는 것이 이런 라디오 채널에서 출발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의 연결망을 상상하게 해서 아주 즐겁습니다. 너무 훌륭한 코멘트네요. 그러면 저희 지금부터는 그냥 서로에게 궁금한 질문들을 천천히 해주시면 되는 코너인데요. 대본에 준비된 것도 있고 녹음하면서 궁금했던 것들 있으면 자연스럽게 서로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김원영 변호사님 아침 이야기 하시면서 1막과 2막을 나누셨잖아요. 맞아요. 진짜 네. 너무너무 깜짝 감탄했어요. 놀랐는데 그 2막 나가시면서는 어떻게 녹음하셨어요? 녹음도 잘 못하신다면서요? 1막 처음에 그런 것을 막 기획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1막을 제가 녹음하다 보니까
약간 내용이 좀 우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물론 실제 내용이 우울하다는 건 아닌데 어쨌든 뭔가 되게 삶이 뭐 기대할 것도 없고 그러면 아침을 기다리면 된다 이런 멘트여서 어떻게 보면 희망적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되게 우울할 수도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1시 정도에 녹음하고 있었거든요. 새벽 새벽 1시. 그래서 이걸 녹음한 나의 목소리와 내용이 뭔가 이 시간에 좀 지배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아침이 되면 뭐가 달라질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때 그걸 이제 멈추고 잠을 잤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원래 제 의도는 7시쯤 6시쯤 새벽에 되게 일찍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가면 그때 내일 오전 7시 예정. 기기 적극 활용. 다시 할게요. 살려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살려갑시다. 그러세요. 저희 아침에 그 어린이집 등원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어린이집이 있어가지고 뭐 한 8시, 7시 반 뭐 이쯤 아이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때쯤 뭔가 제가 그 길 근처에서 그런 소리를 다 담을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좋다. 야.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감이 없는 거죠. 이런 그 마이크에 그 담길 리가 없잖아요. 그 소리가. 태블릿에. 뭔가 그렇게 해보면 어떨까 생각도 막 하다가 근데 이제 일어났는데 그렇게까지 하진 못했고 그렇지만 그래도 뭐 약간 좀 확실히 새벽 시간보다는 기분도 다르고 목소리도 좀 깔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좀 더 힘이 저 스스로에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두 번째 파트를 아침에 녹음을 했죠. 근데 실제로 나중에 들어보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하더라고요. 달랐어요. 완전 달라요. 네. 네. 달랐어요. 그걸 발견했죠. 정말 다르긴 하구나. 예. 그게 아마 수어통역 영상으로 제가 계속 수어통역 영상만 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수어통역 영상으로 제작되면 그 1막 2막에 약간 조명을 좀 다르게 해서 수어통역 영상에서 좀 차이를 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 들더라고요. 아니면 통역사분도 실제 하는 거죠. 새벽 1시에 찍으시고 부스스한 아침에 머리가. 일어나서 아침에 이렇게 해가 딱 뜰 때 또 녹화하시고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라디오이기 때문에 그런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가령 커피 이야기를 할 때 김소영 선생님께서 그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들 네. 김소영 선생님이 드르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소리가 실제로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저는 아까 얘기했던 제 편의 그 뭐죠? 장난감 편에서 네. 제가 이용했던 이 소리들 그런 것들을 원고 너머의 어떤 효과들을 라디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길보라 감독님 편을 들을 때마다 느끼지만,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저희가 어쨌든 라디오니까 소리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아주 시각적이잖아요. 맞아요. 동시에 하는 것도 사실은 소리지만 터널에서 빛이 막 지나갈 때 그게 바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전 되게 너무 재밌고 신기하다고 느꼈고 이게 뭔가 이 두 가지 언어를 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감각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그 처음에 커피 이야기를 수어로 말씀하실 때도 그랬어요. 되게 집중해서 들어야 지금 이 작가가 우리에게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저도 따라 해봐야지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건데 그런 걸 배우는 게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경험이 별로 없고 근데 이제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따라해 보셨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는 단지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그런 대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제가 얘기해야 될 차례 같은데. 뭔가를 하세요.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최태규 네,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니 제가 실제로 되게 인상 깊게 들었던 에피소드는 그 장난감 편이었고 특히 거기서도 이제 그 사육장에 가셔가지고 갇혀 있는 아무것도 뭐 장난감 뭐 어떤 그 곰이 만지고 다룰 수 있는 대상도 없이 그냥 혼자 갇혀 있는 그런 곰들을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고서 나무 토막을 그 곰 앞에 이렇게 두고 오시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 나무에서 개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맞아. 그 뒤 이야기가 좀 궁금하긴 했어요. 그리고 그냥 오셔서 그 곰이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도 계속 팔로우를 하시나요? 어떤가요? 그 곰을 만난 거는 2019년에 이제 전국에 있는 곰 농장을 조사하다가 만난 곰이었고요. 농장이 원래 컸는데 그래서 곰이 많았다가 한 마리만 남은 거죠. 그래서 곰이 여러 마리 있을 때는 사실 칸이 나뉘어 있어도 옆칸 친구랑 어느 정도 좀 의사소통도 하고 서로한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자극이 될 수 있는데 혼자 남은 곰은 사실은 주인이 나타나서 뭔가 먹을 걸 준다든지 하는 순간이 아니면 하루 종일 그냥 적막한 공간에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게 되는 상황이라 그래서 나무 토막 하나를 줘도 이제 그게 굉장히 새롭고 뭔가 신나는 장난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곰은 사실 또 유독 좀 장난감을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농장은 이제 한 마리 남아 있던 농장은 없어졌고 곰을 지금 딴 데로 팔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곰은 안타깝게도 지금 그 농장이 근데 합법이에요? 아니죠. 네 합법이에요. 그래요? 네, 좀 놀랍게도 곰을 키워서 옹담을 채취하는 거죠. 채취하는 것이 한국이랑 중국에서는 합법으로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두워졌는데. 아니, 진짜 네, 이거는 네. 정말 상상하지 못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에피소드 들으면서 엄청 반성도 많이 하게 되고 그 이미지가 너무 뚜렷한 거예요. 그 철장에 들어가지 못하는 나무 조각을 어떻게든 잡으면서 그걸 갖고 노는 곰의 이미지가 너무너무 인상적이어서 전 사실 그걸 듣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듣다가 마지막에 약간 울컥하고 눈물이 날 것 같은 여러 가지 감정이 오갔던 에피소드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앞에 뛰노는 그러니까. 콩수의 이야기와 대비되면서 그 곰의 이야기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야기해도 된다니까요. 우리가. 앞으로도 열심히 네. 가르쳐 주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네. 이게 본인은 되게 지겹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 저도 맨날 그래요. 아, 나 맞아요. 맨날 뭐 휠체어 얘기 맨날 하고 뭐 또 해. 근데 이거 다른 안 들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가 되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각보다 저희가. 왜요? 그때 막 아는 척할 때는 유명하실 되게 거예요. 제가 마트에. 김원영이라고 부르셔놓고 뭐 유명한 사람이 아니래. 아니 근데 저도 그 아침 이야기할 때 사실 저는 그 주에 되게 이슈가 되었던 이른바 민식이법이라고 불리우는 교통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넣으면서 사실 저도 막 엄청 더 화가 났고 원래 더 하고 싶은 뭔가 욕도 있었고 되게 마음속에 소용돌이친 상태에서 썼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뭐 민식이법 이야기 아직도 해야 되나? 이거 노키즈존 이야기 아직도 해야 되나? 뭐 이걸 뭐 얘기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어디 뭐 강연이나 독자와의 만남이나 이런 데에서 이야기를 하면 또 새롭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잘 돌본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뭐 남에게 방해가 되니까 노키즈존은 뭐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셔서 정말 김원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내가 지겨운 거지. 내가 지겹더라도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 다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근데 다들 진짜 자기 영역에서 그 자기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각자가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매체로 해오고 계신데 저도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할 때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칠 때도 있잖아요. 내가 이야기를 이렇게나 많이 했는데 네. 또 해야 된다니. 이번에는 라디오라는 재밌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느껴질 때는 없으신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것들을 헤쳐나가시는지 궁금해요. 최태규 선생님한테 듣고 싶어요. 그건 왜냐하면 더 최전선이랄까? 그렇게 계시기도 하고 제일 낯선 영역이어서 그게 뭐냐는 질문도 제일 많이 받으실 것 같고 뭐 인간복지도 있는데 뭐 동물복지까지 해야 되냐? 그러니까 왠지 들으셨을 것 같은 그런 질문의 그 리스트들이 있는데 어떠세요?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맞고요. 사람 복지도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동물 복지 얘기를 하냐 그러고 사실은 뭐 어쨌든 자원 분배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동물들한테 그거를 하는 게 어떤 분배의 문제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항상 얘기하는 게 이게 따로 가는 게 아니다. 같이 어쨌든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 소수자의 동물도 들어갈 수 있고 그들이 이제 같이 가는 거다라는 얘기를 지겹게 하죠. 근데 이게 저는 오히려 김소영 선생님께 많이 배우고 있고 더 배우고 싶은 게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자연스럽고 사람들을 탓하지 않는 방식으로 동물들이나 어쨌든 뭐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질문. 아니 지치실 때 어떡하냐고요. 아 그렇죠. 지치진 않아요. 지치진 않으세요? 저는 멋있다. 이건 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개인적인 얘기 우리 네. 좋아해요. 맞아요.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을 뭐 전공하고 공부하긴 했지만 저는 사실 사람의 문제에 더 관심이 많았거든요. 근데 사람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심각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동물들은 의 문제도 심각은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알겠고 이러이러한 게 필요해 정도로 얘기하면은 감정이입이 좀 덜 돼서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보다 뭐 평균적으로 보면 동물의 감정이입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사람의 문제를 다루는 건 오히려 저 더 힘들어서 오히려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이 더 격앙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저렇게 네, 편안하게 얘기를 하실까? 재밌는 시각이네요. 그 아까 물속에 사는 동물에 대한 복지도 살짝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아, 이거 갑자기 논문 얘기가 나오네요. 이제 뭐 우리가 물고기라고 불러왔죠. 어쨌든 예. 그 말도 조금 이상하고 물에 사는 고기냐, 고기는 우리가 먹는 건데 그래서 이제 물살이라고 하자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또 물살이라는 그 지칭은 또 물에 살고 있는 물고기 말고 또 다른 애들을 지칭하기도 해서 어쨌든 그런데 얘들한테는 감정이입하기가 더 어렵잖아요. 우리가 너무 의사소통 체계도 다르고 뭐 고통을 어떻게 느끼는지도 어렵고 그래서 좀 동물 복지 얘기가 좀 이렇게 사회에 많이 논의가 되는 상황에서도 더 소외되는 분야이기도 해서 그쪽에 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얘들의 삶의 질을 조금이라도 더 낮게 할 수 있을까? 논의 선상이라도 올릴 수 있을까?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거북이는 포유류인가요? 파충류. 파충류? 그러니까 너무 무식한 얘기였네. 네, 근데 그 거북이 같은 파충류를 생각해보면 거북이 같은 파충류가 있고 물속과 물 안을 왔다 갔다 밖을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있고 물고기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파충류에 조금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정이입의 비교 정도를 생각해보면.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물고기의 감정이입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조금 더 나랑 비슷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 더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걸까요? 조금 더 상상하기가 쉬워서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얼굴 모양이 어쨌든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거북이 같은 경우는 물고기는 정말 다르게 생겼잖아요. 눈도 깜빡일 수 없고 소리도 거의 내지 않고 그리고 물속에서 우리가 호흡하는 거를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비슷한 건 박쥐 같은 게 있어요. 박쥐가 초음파로 대화하고 뭔가 상황을 인식을 하는데 초음파로 어떻게 인식을 하지? 어떻게 고통스럽지? 어떻게 행복하지? 이런 것들을 상상하는 게 훨씬 어려워서 너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김원영 변호사님 저 얼마 전에 인스타그램에서 그걸 봤는데요. 저 아는 친구가 이제 동료 뮤지션 친구가 올린 사진이었는데 이게 보청기 사진이었는데요. 보청기를 장신구처럼 되게 예쁘게 해가지고 이렇게 약간 귀걸이 같은 액세서리로 만든 보청기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나서 이전에 김원영 변호사님 땡땡 브랜드와 함께한 영상을 찍으신 적 있잖아요. 엄청 멋있는 영상.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그 얘기를 하라고요? 저렇게 왜냐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네, 나올 만해요. 아니 그 영상이 진짜 멋있는 영상이었는데 엄청 자랑을 안 하시고 되게 수줍어하시면서 뭔가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저는 엄청 멋있는 어떤 영상이었어요. 건데요? 뭐 그냥 광고 영상이었어요. 휠체어와 관련된 광고 영상이었고 그 이제 광고주께서 좀 기존에와는 다른 이미지로 휠체어가 좀 대중들에게 다가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뮤직비디오 감독님을 섭외해서 촬영을 한 거예요. 한겨울이었거든요. 한겨울에 창고에서 찍었어요. 내가 이렇게 막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고 너무 춥잖아요. 근데 아니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걸 찍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그걸 타고 막 춤도 추고 이러는 거거든요. 중간에 컷을 하면 막 달려와서 이렇게 막 옷도 입혀주시고 뭐 따뜻한 걸 막 주세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연예인의 이 사람들 이런 상황에 사니까 다들 조금 너무 자신을 좋아하게 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그걸 찍는 과정은 되게 뭐 재밌었고
새로운 경험이었죠. 근데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제가 보기에 너무 민망하고 그 약간 되게 질감을 강조하는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막 얼굴에 막 저의 막 온갖 막 이런 잡티가 막 확대돼가지고 보이고 막 이래서 자기한테만 보이는 작. 잠깐 올렸다가 은근 슬쩍 내리고 이렇게 아 내리셨어요 나중에? 슬쩍 이렇게 잘 안 보이게 하고 예. 근데 물론 제가 이제 이게 뷰를 좀 많이 올리고 싶었는데 뭐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예. 왜 그러세요? 모르겠고요. 아니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영상 자체도 이제는 아주 새로운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들었어요. 예.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매우 새로울 거라는 전 생각을 했거든요 보면서. 그렇죠. 이게 아까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약간 그게 지겨운 거지. 이거 뭐 어디 다른 나라도 한 것 같은데라고 하지만 다른 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아무래도 그런 제품이나 그것이 광고되는 어떤 채널 같은 데에 접속하시는 분들은 조금 익숙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네. 근데 뭐 좋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근데 그와 관련해서 저는 약간 이 일상에 대하여가 주는 좀 장점이라면은 저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저희한테 지겨운 주제들일 수도 있잖아요. 어떤 이야기들은. 근데 그거를 PD님이 저희한테 이렇게 퀘스트를 주는 거잖아요. 키워드를 딱 던지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익숙한 이야기지만 그 키워드를 통해서 생각을 시작하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으로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일상에 대하여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녹음하는 거는 좀 지겹지 않다. 항상 매주 약간 새로운 이야기를 내가 하는 것 같다는 느낌도 많이 받고, 그래서 별로 지치지 않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 변호사님 녹음분에서 궁금한 거 있어요. 가끔 네. 녹음하시다가 피식피식 웃으시잖아요. 제가요? 네.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다가 혼자 이렇게 웃으시는 대목이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의도하신 건가요? 약간 멋쩍어하는 것을 연출하는 연출하는 느낌. 예, 느낌의. 아닙니다. 그렇진 않고요. 예. 그냥 저는 이렇게 대본을 쓸 때 저 혼자 웃긴 거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막상 읽어보면 이게 또 웃겨요. 그런가요? 진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약간 피식거리는 게 들어갈 때도 있죠. 네. 그렇구나.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연출한 것 같으면서도 또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역시 배우. 감독님 앞에서 제가 감독과 배우. 이게 무슨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네. 네, 오늘 시간이 참 빨리 가네요. 저희 엄청 신나게 얘기를 막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아쉽지만 정해진 시간을 또 지켜야 하니까 오늘 자리 이쯤에서 그럼 정리를 좀 해볼까요? 저는 처음에 대본이 있었는데 앞에 제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녹음을 잘 못해가지고 PD님이 저를 뺀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이걸 정리하는 역할을 저한테 부여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그래서 그럼 저희 돌아가면서 마무리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오늘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어떠셨는지, 또 소감이나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어떤 형식으로 하시고 싶은지 좀 상상하시는 게 있으신지 그런 거 한번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뭐 서로한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다, 기대한다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디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저요, 저. 네, 역시. 네.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세 분과 이렇게 같이 녹음을 하게 되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저는 저희가 이제 안 그래도 아까 PD님 처음 만나서 이렇게 저희 언제까지 방송하는 거냐고, 일단 저희가 계약은 10회차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6회차를 기다림을 이제 녹음을 해야 하는데요. 그 기다림을 하고 나면 아마 나머지 시간은 되게 빨리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이제 방송분에 대한 포부를 들려드리자면, 와. 네, 저는 좀 힘을 빼고 나머지 4회차 좀 힘을 빼고 방송을 해보는 것이, 녹음을 해보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저도 되게 비슷해요. 저도 항상 얘기하는 게 너무 힘줘가지고 각 세우고 막 사람들한테 동물을 그렇게 대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습관이라서 그걸 좀 버리고 여기 계신 멋진 선생님들처럼 좀 일상에 대하여 정말 내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얘기, 사람들의 일상에 들어가 있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저도 어쨌든 그 뭐랄까요, 저명하신 분들 저명하신 분,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예요. 저명하신.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게 정말 즐거운 경험이고 앞으로 뭔가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명한 사람. 네. 내 꿈을 꿈은 저명한 이야기하는 사람. 장래 희망을 얘기하는 시간인가요? 네, 저는 사실은 김원영 변호사님이나 이길보라 작가님은 뭐 영상이든 다른 방송에서든 사진으로든 뵙기도 했고 또 글을 또 읽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최태규 선생님은 제가 잘 몰랐지만 동물복지 공부하시는 수의사 선생님이라니 나쁜 분일 리가 없잖아요. 나쁜 분일 수도. 아 그런가? 그 중에 제일 나쁠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건 그러네요. 하지만 제가 저보다 또- 착할 것 같아요. 제가 또 이렇게 단순하는 그동안은 그래서 들으면서 상상도 했어요. 이걸 녹음하는 선생님들 각자의 모습이나 혹은 뭐 이번 편은 몇 번 만에 녹음하셨을까 막 이런 것도 궁금해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이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다음 편 제가 녹음할 때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물론이고 저도 녹음할 때 한결 편안하게 여러분 떠올리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고요. 그리고 저는 두 앞에 말씀하신 이길보라 선생님, 최태근 선생님과 다르게 오히려 어린이 이야기를 좀 더 강렬하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 또 사실은 조금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어린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혹은 어린이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가 뭐 순진하다, 뭐 순수하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좋다,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꼭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예. 그 똑같은 얘기잖아요. 동물복지 수의사는 네. 착할 것이다. 네, 어머 그러네요. 이렇게 만나야 깨달음이. 네, 그래서 너무 순하게들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하는 요즘이라 벌써 저의 이 격앙된 마음이 느껴지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어디 가진 않겠지만 꾸준히 더 이야기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저는 사실 세 분의 이야기 앞으로 듣는 게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사실 저는 팟캐스트를 많이 듣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방송들을 막 되게 많이 듣는 편은 아닌데 근데 당연히 이제 이 팟캐스트는 제 건 오히려 안 들어요. 잘 너무 이게 창피하고 저도 점프해요. 제 말이 별로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또 직업 다 아는 얘기잖아. 내가 한 얘기는 그거 뭐 익숙한 얘기니까. 근데 세 분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알람이 뜰 때마다 듣는 게 너무너무 즐겁고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김소영 선생님은 어린이를 이야기하고 또 최태규 선생님은 동물의 이야기를 하고 또 이길보라 감독님은 물론 본인 이야기도 다 하지만 또 이제 어떤 농인 부모님의 이야기 경험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것들이 다 물론 본인들의 경험과 다 섞여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뭔가 다른 존재들, 다른 관계들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많이 시작되는데 저는 좀 물론 저의 포지션이 약간 그런 제한이 있긴 하지만 좀 저로부터 시작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좀 다른 관계와 방향에서 시작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도들도 좀 해보고 싶고 또 아까도 우리가 한참 얘기했지만 수어통역이라고 하는 다른 방식으로 저희의 이야기가 전달되는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하면서 재밌는 시도를 하면은 기존의 팟캐스트와 다르게 뭐 이를테면 아까 최태규 선생님 뭐 콩수의 소리를 녹음할 수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에게 3분을 주실 수도 있고요. 이 팟캐스트에 여러 가지 방식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좀 그런 것들이 되게 좀 기대가 되고 흥미진진하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긴 시간 그러나 너무 즐겁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너무 고생하셨고 재밌었고 저희 마무리를 저걸로 할까요? 우리 맨날 마무리하는 거. 네, 근데 마무리가 저입니다, 변호사님. 마무리가 변호사님일 거라고 아 생각하셨지만, 그렇군요. 네. 제가 페이지를 소리를 안 내려고 넘기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네, 그 변호사님이 자연스럽게 마무리해 주셨어도 좋았을 것 같은데요. 저는 사실 방송 가끔 망할 때마다 내 방송 망한 것 같다. 어떡하지? 이번에 원고 너무 이상하게 쓴 것 같다. 어떻게 이번에 그냥 너무 녹음을 너무 잘하지는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자신이 없을 때마다 그래도 내 앞에 있는 2명과 내 뒤에 있는 1명이 잘 이 편을 마무리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약간 얻어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를 할 때가 가끔 있거든요. 우리 모두 그럴걸요 아마? 진짜 되게 똑같다고 든든한 생각했어요. 마음으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다? 왜냐면 김원영 목사님은 맨 처음이라서 되게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항상. 저도 뒤에가 있어 든든하니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마무리를 오늘 녹음을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뜻깊게 이 시간을 함께 보냈는데요. 너무 아쉽지만 이 자리에서 천천히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제 올라올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그리고 팟빵도 있고 팟캐스트도 있고 저희 프로그램에 올라가는 채널이 여러 가지가 있고 트위터도 있고요. 저희 인스타그램도 있는데 네, 태그 열심히 달아서 감상도 추천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가 일상에 대하여라는 이름으로 기다림에 대하여, 텔레비전에 대하여, 아니면 게으름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저희의 목소리로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텔레비전이든 게으름이든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의 목소리로 그 사연을 그리고 그 경험을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입장의 이야기가 더 많이 들릴수록 모두가 환대받는 세상에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갖고 각자의 이야기를 찾으며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일상에 대하여 김원영 김소영 최태규 감사합니다. 이길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고맙습니다.